안녕하세요. 세일즈 명의TV 용쌤입니다. 세일즈맨이라면 누구나, 또 세일즈 업계에 계신 분은 누구나 다 높은 퍼포먼스,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죠. 본인이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도 많이 읽고요. 책도 많이 읽는데, 이번에 제 생각으로는 아마 대한민국 세일즈 역사에 지난 10년, 15년 이내에 아마 이런 책은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 나와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 책입니다. 주훈님의 위대한 세일즈맨의 원칙이라는 책입니다. 물론 이제 주훈님은 이미 보험금융업계에 이제 고수가 되신 분이죠. 본인이 15년 동안에 한 10,000번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노하우와 비밀을 너무나 정리를 잘해서 낸 책이거든요. 이 책은 아마 이 세일즈 업계를 떠나서 일반인들도 이 책을 아마 읽어보시면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과 영감을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영업을 잘하고 싶고 탁월한 퍼포먼스를 내고 싶은 분들, 자,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주훈님의 세일즈맨의 위대한 원칙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주훈님을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이제 종합금융 컨설턴트로서 많은 고객분들께 이제 신뢰를 받으면서 많은 고객을 모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험금융업계에서 이 잘한다, 성공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갖는 타이틀이 MDRT라는 게 있습니다. 밀리언 달러 라운드 테이블, 즉 100만 불 원탁 테이블이죠. 실적이 아주 상위 퍼포먼스에 있는 기준도 있고요. 고객 민원이 없이 건강성 있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주어지는 이제 타이틀이죠. 보통 이제 업계가 40만 명 정도의 이제 플래너들이 있는데, 해마다 MDRT는 약 평균 3%, 상위 3% 정도만 MDRT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MDRT를 달성을 1년에 한 번씩 이제 라이센스가 나오는데, 이 MDRT를 10번을 이상을 달성하시는 분들을 라이프 멤버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현존하는 지난달 기준으로 523명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MDRT라는 거를 10번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신회원 라이프 멤버인 거죠. 우리 주훈님께서는 그 라이프 멤버신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보험업계에 입문을 하고 그만두고 한 사람들을 이게 누적으로 이게 추산을 해보면 제 판단으로는 한 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10년 이상 MDRT를 하시는 분이 523명입니다. 0.01% 안에 드는 이제 고수들인 거죠. 그런데다가 우리 주훈님은 이 MDRT를 10년 연속을 달성한, 주훈님은 세일즈 명인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책 내용을 한번 볼 겁니다. 목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은 총 3부, 그 다음에 7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이제 세일즈에 입문하는 세일즈맨의 본질, 세일즈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고객과 세일즈맨은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부는 이제 영업 비밀 1, 2, 3라고 해서 우리 주훈님이 가지고 있는, 즉 이 고수들이 가지고 있는 영업 비밀에 대한 기가 막힌 얘기들이 이제 사례를 들으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는 위대한 세일즈맨으로 성장하라. 그래서 본인이 지난 15년 이상을 성공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6가지 습관과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본인의 이제 세일즈 노하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주훈님의 성장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초기 신입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하기에는 수없이 많은 도전과 시련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일이 안 되는 구간도 있었지만, 그거를 잘 극복하고 잘 성장했던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많은 우리 영업 후배분들에게 큰 영광과 또 아마 지혜를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책을 2번 읽었거든요.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타이핑을 치면서 전체적인 책 내용을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주옥 같은 내용을 진짜 이 짧은 영상에 다 표현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일부만 핵심적인,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여러분과 한번 공유하는 시간 보낼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 책을 읽어보시고 자기 걸로 소화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훈님이 위대한 세일즈맨인 이유, 이 책을 통해서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신념입니다. 자기 일에 대한 신념, 본인이 고객한테 제안하고 도움을 드리는 여러 가지 상품과 솔루션에 대한 신념, 이게 남다르다는 것을 저는 느꼈고요. 두 번째는 고객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단순히 물건이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활동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진정 고객을 위하는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이 이 책의 그 15년의 역사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과 태도입니다. 내 자신과의 믿음, 그 다음에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걸 돌파해 내겠다는 그런 불굴의 의지와 믿음, 그 다음에 항상 모든 상황들을 좋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 태도, 이게 바로 고수의 세 번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적인 플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끊임없이 더 성장하고 끊임없이 고객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무수히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그 노력과 땀, 열정, 저는 그게 바로 이 주은 LP의 네 번째 성공 비결, 창조적인 플레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객과 세일즈맨의 관계에 대한 얘기죠. 자, 고객은 과연 누구를 전문가로 인식을 할까요? 많은 지식,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많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할까요? 고객들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어떤 사람을 전문가로 인식하고 있냐면요. 제가 표현한 것처럼 듣고 싶은 이야기를 잘 해주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고객과 잘 소통하고 고객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입니다. 아마 이 분야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은 저자가 얘기하는 세일즈맨의 능력 중 가장 핵심은 뭘까라고 한번 화두를 던져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질문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적절한 질문을 구사하고요. 질문을 잘하면 잘 듣게 되고 있죠. 경청하면서 대화를 끌어가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저자는 고객이 구매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뭔가 구매하고 싶다는 얘기는 현재의 부족한, 불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적절한 질문과 경청, 상담 과정을 통해서 고객이 이런 부족한, 불편한 문제점들을 이제 캐치해내서 그거를 이제 해결해주는 대안책으로서 뭔가를 제시하면서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일즈맨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다음은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소통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얘기를 장황하게 어려운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상담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뭐냐면 상담이 딱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죠. 선생님, 용쌤, 이야, 진짜 너무 심플하게 이해가 쏙쏙 되게 설명을 잘 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상담이 잘 되고 고수라는 얘기입니다. 책에서는 휴대폰 케이스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자녀를 위한 이제 상담을 한 거죠. 자녀를 위해서 금융상품을 준비를 했는데 미성년자를 사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어머님이 준비해 주시니까 사인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주우님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한 거죠. 민서야, 야,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니? 라는 이 아이폰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폰 휴대폰 케이스가 굉장히 이쁘구나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사준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우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민서야, 그러면 이 휴대폰 케이스가 정말 진가를 발휘할 때가 언제일까? 그거는 이 휴대폰이 땅에 떨어졌을 때 휴대폰을 깨지지 않게 보호해 주는 거, 그게 아닐까요? 맞아. 민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휴대폰, 이 아이폰을 이 케이스가 지켜주는 거지. 엄마 아빠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 민서잖아. 그래서 혹시 민서가 나중에 아프거나 다쳤을 때, 또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민서를 지켜주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야 라고 설명했던 이제 예화를 들고 있죠. 자, 정리를 하자면 말이 논리적인 거는 이제 기본인 거죠. 거기에 이제 적절한 비유가 들어가고요. 거기 또 장면을 묘사하는 스토리텔링 능력이 배가 되면 이제 실력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저자는 책에서 특징을 이야기하지 말고 장점을 이야기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 세일즈하는 입장에서 고객한테 이 상품의 여러 가지 장점, 전문 용어를 쓰면 장점을 얘기하는데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객께서는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책에서는 이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고성능 휴대폰 카메라 이제 자동차 판매에 대한 예를 드는데 이제 한 가지만 시간 관계상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고성능 휴대폰 카메라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자, 고객님, 이 카메라로 말할 것 같으면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1200만 원 화소고 전면은 광각 렌즈가 어떻고 그다음에 3200만 원 화소입니다라고 전문 용어로 막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어려워서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최고급 성능이 달린 카메라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찍으면 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선명하게 담을 수가 있고요. 주변 기기와의 호환이 너무나 잘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가족과 함께하는 추억을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는 최고급 사양의 휴대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을 장점으로 인식시키려면 고객의 눈높이에서 특징을 재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고객 니즈를 확장하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예를 좀 들고 있습니다. 주호님이 백화점에 이제 넥타이를 사러 간 거예요. 저분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어서 오세요 라고 얘기하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둘러보고 갈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친절하게 계속 응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이 컬러가 어떠세요? 이 컬러가 고객님한테 정말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마음이 들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친절하니까 내친김에 이제 셔츠까지도 삽니다. 근데 계산대에서 이 판매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님 양복을 많이 입으시는 일을 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그러면 내일까지 세일하는 아주 좋은 상품이 수트가 있습니다. 양복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30% 세일인데요. 안 사셔도 좋을 테니까 한번 입어보세요. 저희 동생은 너무 저렴하고 너무 좋아서 2벌이나 샀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양복까지 사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계속 확장하는 겁니다. 자, 분식점 떡볶이 얘기죠. 분식점 가서 이제 떡볶이를 시켰어요. 그래서 떡볶이 이름을 주면서 튀김도 한번 맛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 구매하기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 튀김이 너무 맛있게 잘 됐거든요. 튀김도 한번 시켜보세요. 혹시 먹고 맛없으면 돈 안 받을게요 라고 얘기하면 10명에 8, 9은 구매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고객의 니즈를 확장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고객 행동 유발은 감성 터치가 핵심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과서에는 여러분들 상담은 항상 논리에 근거해서 감정에 호소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논리적으로는 고개는 끄떡이지만 마지막 구매를 결정하는 건 감성이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감성적 어프로치에 대한 것들은 전문적으로 여러분들께 교육하는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여행을 아들과 함께 갔어요. 헐리우드 중심가에 있는 워크 오브 페임이라는 로드에 가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장소가 있죠. 우리 스타들의 세계적인 스타들의 이제 이름이 새겨진 이 별 모양의 동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진도 찍고 하는데 어떤 구석에 이 동판에 이름이 없는 한 곳에 한 청년이 고객들한테 뭔가를 팔고 있는 거예요. 이 손님들의 이런 금속 활자를 가지고 본인의 이제 네임을, 알파벳 네임을 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주는 겁니다. 우리 주우님도 사진을 찍었죠. 근데 how much? 이제 얼마냐고 얘기를 하니까, 10달러를 달라는 거예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고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우리 주우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아들이 몇 살이냐 하니까 7 years old, 7살이라고 얘기하니까, 물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했겠죠. 그때 이 판매하는 청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들이 7살인데 아마 오늘 이 순간을 90세까지 기억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건 그냥 비용이 나한테 가치 있는 소비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구매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10달러라고 하는 이 돈이 비싼 게 아니라 이 10달러라고 하는 이 사진 찍는 이 한 컷의 사진이 우리 주우님과 우리 아들한테 엄청난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다가섰기 때문에 구매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고객이 이해를 넘어 행동을 하려면 내가 권하는 상품이요 고객한테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도록 의미가 부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감성인 거죠. 이건 전문적으로 제가 교육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보다는 강력한 질문의 힘, 그러니까 질문을 잘 던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좋은 질문의 단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범위한 것보다는 질문의 핵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회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너무 광범위하고 뭉뚱그린 거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20% 높아지려면 어떤 방안이 있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질문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20%의 매출 신장은 100개의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 100개 제품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삶에 어떤 변화와 이익을 주는지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만일에 제품을 100개를 판다면 회사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이익이 돌아갈까요? 라고 질문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 세일즈를 하는 과정에서는 좋은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또 고객 스스로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일즈맨에게 더욱 집중한다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와 욕구를 구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주은님이 정말 진정한 세일즈맨, 고객을 위한 세일즈맨이라는 게 여실히 나오는 얘기죠.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고수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한 신혼부부의 보험 상담을 하러 이제 소개로 만나게 되는데요. 그 아내가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얼굴로, 긴장한 얼굴로 자기 친정어머니의 보험증권을 들고 나와요. 그러면서 짜증 섞인 얘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글도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험을 너무 심하게 가입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투덜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은 LP님이 이걸 한번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따님, 혹시 어머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어머님이 과일에서 노점상을 하신대요. 아버님은 중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 딸 하나를 억척같이 키우신 거죠. 근데 주님이 그걸 다 보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따님, 어머님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이 따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보험의 수익자가 전부 따님으로 돼 있잖아요. 아마 어머님은 일찍 아버님을 여의고 홀로 따님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여태까지 고전분투하시면서 이렇게 키워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유년 시절 당신도 잘못되면 딸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보험을 드신 겁니다 라고 어머님이 보험이 드신 그 진짜 목적에 대해서 전해줬던 거죠. 그동안 딸은 보험료나 보험을 숫자로만 봤는데 보험을 가입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이제 눈물을 이제 흘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어떤 플래너를 만났는데 이 보험 정말 나쁜 보험이다. 얼른 계약하고 갈아타라라고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계약한 부분은 손해되는 금액이 무려 1,500만 원인데 너무 속상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우님은 이 보험에 가입한 이 핵심적인 본질, 목적을 얘기해주는 처음 사람이었대요. 자, 정리하자면요. 이때 고객의 요구는 뭐였냐면, 어머니가 가입하고 계신 이 보험을 좀 분석해서 정리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숨어 있는 욕구는 뭐였냐면, 이 보험을 어머님이 가입하셨던 이 목적을 알고요. 이거를 잘 유지해도 되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보험을 잘 유지하시라고 얘기하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연락을 받습니다. 주님, 이런 분들을 처음 만나봤다. 그래서 내가 친한 동생을 소개시켜주고 저희 아파트에 마음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주님을 제가 소개시켜주겠다. 라고 얘기해서 되게 굉장히 많은 고객을 모셨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베이스는 고객에 대한 진정성이 만들어낸 저는 결과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죠. 우리 주님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고객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울고 웃으면서 너무 감동적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자, 부산 여행 준비하는 고객이죠. 간호부장님 계셨는데
시부모님을 모시고 한 번도 친구랑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상담을 하다가 1박 2일로 짧게 가는데 그냥 급하게 준비한다고 열차표만 끊었대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직장 생활하고 며느리로 아내로 얼마나 열심히 사셨던 분인데 친구랑 여행을 한 번도 못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아는 지인, 부산에 있는 지인께 연락을 해서 부산에 있는 맛집, 여행 코스들을 쫙 짜고 심지어는 비싸지는 않지만 아주 아담하고 이쁜 숙소까지 이제 예약을 해서 그 다음날 찾아가서 고객께 이제 안내를 해드려요. 고객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저도 제 담당자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세일즈 업계에 특히 보험금융업계에 지난 작년, 재작년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여러분 아시죠, 그죠? 저희가 상담할 장소가 없었잖아요. 장소뿐만 아니라 고객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차 안에서, 심지어는 김밥집에서 상담했던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우님은 이때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고객들은 어떻게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갔더니 저녁을 차리는 부인이 너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삼시세끼를 집에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객님들도 그런 상황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길로 춘천을 달려가서 20년 단골집을 가서 닭갈비를 주문해서 편지를 고객께 보냅니다. 이 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아빠로서, 누군가의 남편으로서 삼시세끼 중 한 끼라도 걱정을 덜어도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 제가 좋아하는 닭갈비를 보내드립니다. 20년 전부터 춘천에 갈 일이 있으면 항상 들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닭갈비로 한 끼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주훈 드림. 정말 여러분, 물론 이제 모든 고객분들께 이렇게 드릴 수는 없죠. 이 선물을 받은 고객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가족과 함께 환하게 웃으면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고 택배 박스를 들고 있는 아이들, 또 어떤 부분은 닭갈비를 안주로 또 기분 좋게 소주 한잔하는 모습을 우리 주은님께 이제 보내드렸죠. 자, 여러분들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런 담당자가 내 프로그램이라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아마 소개시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감동과 만족이 있을 겁니다. 세일즈맨이라면 진짜 일을 롱런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객을 위하는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훈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객께 선물을 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선물과 뇌물을 구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목적이 있으면 뇌물이고 진실한 고객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한 선물의 조건 3가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격보다 가치와 의미를 담아라. 자, 두 번째는 예상하지 못하는 것을 준비하라. 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의도를 담지 말고 고객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세일즈맨의 원칙이란 이 책의 내용을요, 저희 이 짧은 영상에 담는 게 정말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대한 세일즈맨의 길. 첫 번째, 우리 주우님처럼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또 본인이 권하는 상품에 대한 확신과 진념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고객을 위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창조적으로 플레이한다는 것. 이 3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세일즈와 영업 활동에 이 책이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나요?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